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에서 CNN으로 바꾸면서 에러가 반이 줄었죠. 그 외에도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이 에러가 아직도 이제 10%가 있는데 그거를 줄여서 우리가 에러를 0으로 만드는 게 최종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모델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섹션의 목적은 그 여러 가지 콘셉추얼 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그 툴, 예를 들어 드랍아웃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최신 리서치, 우리 수업의 목적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학습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그 현재 나와 있는 모든 기술을 지금 한 학기 한다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걸 다 하려면은 최소한 몇 년이 걸릴 텐데, 그래서 최신 리서치 페이퍼, 연구 그 페이퍼들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그 컨셉추얼 툴, 어떤 개념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쉽게 이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그 전체 수업의 목적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이제 그 구현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현재 이제 90%의 성능이 나왔는데 이 성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캐패시티를 누리는 거죠. 모델의 캐패시티를 누리면은 더 많이 이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오버피팅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래서 메모리 캐패시티, 더 모델이 더 많은 것을 학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가 있겠죠. 위스와 뎁스. 위스라는 건 이제 한 층에서 노드 수를 많이 하는 거고, 뎁스는 층을 많이 하는 거죠. 일단은 층에서 노드 수를 늘리는 걸 보도록 하죠. 그래서 레이어당 넘버 오브 뉴런, 레이어당 뉴런의 개수, 아니면 컨볼루션에서 한 층당 채널의 개수. 채널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이 각각의 그 필터들이 더 다양한 특성들을 학습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너무 많으면은 필요한 특성은 요만큼인데 너무 많으면 이제 마찬가지로 오버피팅이 생기겠죠. 자, 여기 우리가 앞에서 구현한 그 코드에서 바뀐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채널 개수를 지금 앞에서는 뭐 16개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요거를 초기화할 때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파라미터로 넣어줬어요. 처음에 32, 디폴트로 32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실험을 하면서 나중에 뭐 64개도 해보고 뭐 128개도 해보고 이렇게 막 다양하게 해보면서 성능을 관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채널 수를 32개로 하고, 여기 이제 이 안에 n 채널 수는 n 채널 수, 이거 파라미터를 여기다 변수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입력 채널은 3개니까 그 다음에 아웃풋 채널을 이걸로 바꿔놓고, 나머지는 똑같죠. 그 다음 컨볼루션에서는 이 채널 수를 받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널 수를 뭐 느리거나 줄이거나 하는데, 뭐 여기서는 이제 뭐 채널 수를 반으로 줄였어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현을 하든지 여기보다 하여튼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정해주고, 그래서 여기 그 채널 수만 우리가 변수로 파라미터로 이제 바꿔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원래 프로그램 우리가 코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떤 값을 집어넣기보다는 대체로 이런 것들은 이제 변수를 해주는 게 기본이죠. 프로그램 하기도 쉽고, 뭐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하기도 쉽고 그렇죠. 자, 그래서
캐패시티를 이제 느려서 파라미터 개수를 쳐보니까 이제 약간 늘었네요. 그러면 이제 모델 캐패시티를 늘리면 우리가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베리어빌리티, 입력에 대한 베리어빌리티, 그러니까 입력이 다양한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다 이렇게 골고루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물론 오버피팅에 염려가 있겠죠. 그래서 오버피팅이라는 것은 이제 캐패시티가 많아지면은 메모라이즈, 각각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암기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캐패시티를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버피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게 뭐예요? 레귤러라이제이션 이거죠. 그래서 우리 모델이 컨버지하고 제너럴라이즈하기. 제너럴라이즈라는 건 이제 오버피팅의 반대가 되겠죠.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델을 트레이닝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옵티마이제이션 뭐예요? 로스를 줄이는 거죠. 트레이닝 셋에 대한 로스를 줄이는 거죠. 제너럴라이제이션은 뭐예요?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로스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로스를 줄이는 거하고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로스를 줄이는 거, 각각의 옵티마이제이션, 제너럴라이제이션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주는 매스메티컬 툴, 수학적 툴을 레귤러라이제이션, 여기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 앞에서 봤었죠. 웨이트 페널티를 집어넣죠. 웨이트가 아주 커지면은 오버피팅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옵티마이저가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웨이트를 마구마구 이렇게 키워서 딱딱 맞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걸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라는 거를 집어넣었죠. 이거는 뭐예요? 우리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인데 복습이죠. 그래서 웨이트를 작게 만드는 거. 웨이트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웨이트가 커지면은 페널티를 집어넣어서 그 페널티가 로스에 포함되도록, 그러니까 로스를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페널티도 같이 줄여야 되는 두 가지 짐을 떠안게 되는 거죠. 그 옵티마이저가. 그래서 앞에 우리 봤죠?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에는 L1과 L2가 있었죠. 그래서 L2는 sum of square, 그리고 L1은 절대값, W의 절대값과 W의 제곱, 이 두 가지 둘 중에 하나를 페널티로 집어넣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로 요 L2를 보는데, 그 L2 노멀라이제이션을 우리가 웨이트 디케이라고 불러요.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웨이트 디케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W를 제곱해서 이거를 서메이션해서 이거를 페널티로 집어넣죠.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미분하면 EW가 되죠. 미분값이 EW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페널티는 뭐냐면은, 페널티는 여기다가 어떤 람다 값, 그리스어죠, 람다 값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그 로스에 이게 마이너스 여기 들어가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 기울기에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로스는 원래 로스, 뭐 민스퀘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로스가 있죠. 거기다가 요거를 집어넣죠. 요거를 집어넣어서 로스를 만드는데, 요 로스를 미분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델타 W는 뭐예요? 델타 W는 요만큼이 되는 거죠. 요만큼. 원래 로스를 미분한 거하고 그 다음에 요만큼. 그건 뭐예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람다 곱하기 W.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웨이트를 업데이트 할 때마다 요 로스 미분한 거랑 거기다가 웨이트에다가 요만큼 상수를 곱한 것을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웨이트의 일정 부분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어떤 특정 부분을. 그죠? 웨이트에다가 요만큼 2 곱하기 람다만큼을 곱한 것을 감소시켜요. 그래서 이 람다라고 하는 것은 하이퍼 파라미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보통 웨이트 디케이, 요건 이제 요 람다를 여기 파이토치에서는 웨이트 디케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이 웨이트 디케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요 웨이트 업데이트 할 때 요거를 말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L2 레귤라이제이션을 여기다 로스 펑션에다가 이렇게 붙이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거를 로스를 미분했더니 이렇게 변하니까, 그러니까 로스에다 이게 붙여서 미분할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가 이 웨이트 업데이트 할 때 거기다가 그냥 마이너스 EW 람다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웨이트에다가 웨이트를 이만큼 빼주는 거예요. decreasing each weight by an amount current value에 비례하는, 그러니까 현재 웨이트 값의 어떤 일정 비율만 빼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웨이트 디케이. 디케이라는 건 이제 점점 줄어든다, 그런 의미가 있죠. 디케이. 이렇게 음식이 썩어서 없어진다거나 이런 디케이, 웨이트 디케이, 웨이트가 점점점 줄어든다. 그러니까 모든 웨이트가 그 아이터레이션을 반복할수록 점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냥.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람다가 0.001 이렇게 정해졌고, 그 다음에 L2 놈은 이 모델에 있는 모든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그죠? 그거를 파워 2 제곱했죠. 모든 W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썸한 거, 그거를 썸해서 L2 놈. 그럼 이제 로스는 로스 플러스 람다, 요 람다 곱하기 놈, 요 값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로스에다가 이걸 추가해서 이렇게 넣으면, 개념적으로는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랬죠. 실제로는 이렇게 해놓고 이걸 미분하느니 그냥 여기서 요 안에서 여기서 W를 업데이트 할 때, 델타 할 때 그냥 웨이트만큼만, 웨이트에다가 얼마 곱한 것만큼만 빼주면 된다 그랬죠. 물론 이렇게 해도 괜찮죠.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알아서 요걸 미분해가지고 요 식을 미분해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만들 거니까 뭐 결국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 옵티마이저들의 이런 파라미터가 있어요. 웨이트 디케이는 0, 디폴트는 0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웨이트 디케이를 이제 얼마 넣어주면은 요 값은 뭐냐면 2 곱하기 람다. 그러니까 웨이트 디케이라는 것은 원래 웨이트에다가 얼마만큼씩을 이제 빼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0.001을 했다는 것은 이제 여기 또 2를 곱해줘야 되니까 원래 웨이트가 있으면 그거에 0.001만큼이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요 자체가 2 곱하기 람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웨이트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할 때 웨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LT놈을 로스에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로스에서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런 어떤 이 옵티마이저라든가 이런 모듈에 대한 자세한 그런 설명은 요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들어가서 찾아보면 돼요.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랍아웃에 대해서도 이미 앞에서 많이 봤죠.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뭐였어요? 뉴런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랜덤하게 일부를 제거하는 거죠. 학습할 때. 그래서 제로 아웃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랜덤 프랙션, 랜덤하게 아웃풋, 뉴런들 전체 네트워크에서 뉴런들의 아웃풋을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랜더마이제이션, 이것은 each training iteration. 그러니까 반복할 때마다 매번 다른 뉴런을 사용하는 거죠. 한번 돌 때 액티베이션 된 뉴런들이 있는데 그 다음엔 또 다른 뉴런들이 액티베이션이 되고, 그래서 이 프로시저는 slightly different 모델, 다른 모델을 매번 다른 모델을 만들어요. different neuron topology. 그러니까 뉴런들이 이제 랜덤하게 없어지니까 그 구조가 달라지는 거죠. 계속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뉴런들이 last chance 메모라이제이션 프로세스, 이 입력을 그냥 그대로 기억하는 거를 방지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게 계속 매번 이게 이제 매번 달라지니까 기억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건 바로 이제 오버피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포인트. 요것도 이제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랑은 다른 거죠. 앞에서는 이제 그 매번 다른 구조, 다른 토폴로지를 만드니까 앙상블의 효과가 있다. 그랬죠? 앙상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매번 이걸 바꿔서 기억을 못하게 한다. 같은 거지만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또 다르게 해석하면 뭐냐면은 이 드랍아웃은 피처를 펄터브한다. 피처를 펄터브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는 게 있었죠.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 수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잡음을 첨가하거나 뭐 자르거나 막 비틀거나 뭐 느리거나 줄이거나 여러 가지를 해서 이미지 수를 많이 늘려서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 중간에 있는 이 뉴런들의 그 어떤 이제 하나의 층이 있으면은 하나의 층에 있는 이것들은 이제 그 이미지가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미지를 잡음을 추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랜덤하게 빼냈으니까 이미지로 치면은 이미지가 랜덤하게 막 흰 점이 막 박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이미지가 잘렸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미지를 펄터브, 이미지를 이제 막 좀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좀 다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을 할 수 없겠죠. 기억하려고 하는데 계속 바뀌어. 마치 이거는 저거랑 똑같은 거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게 머릿속에 기억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할 때마다 막 용어를 바꿔. 제가 그렇죠. 지금까지 막 용어를 바꿔왔죠. 그리고 이제 뭐 변수 이름도 막 바꾸고 그러면은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의도된 거예요. 여러분한테 뭐예요? 여러분의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 이름도 막 바꾸고 변수도 바꾸고 그러면 이제 메모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를 하게 되죠. 여기서 이 변수가 의미하는 게 뭐지? 여기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할 때 단순 메모라이즈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지식을 메모라이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이해하고 이해함으로써 더 발전된 거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수업의 목적인 거죠.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피처를 펄터브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하니까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해요? 이해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근데 원래 우리가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할 때는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떤 입력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꿨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이번에는 뭐예요? 네트워크상에서 그러니까 입력뿐만 아니라 입력 다음에 있는 어떤 변형된 그런 있던 그림들 이 모두를 전부 막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뭐 그런 개념을 이용한 뭐 다른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마찬가지로 요 층을 오그멘트 하듯이 뭐 층을 뭐 반으로 자른다거나 뭐 느린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이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랜덤하게 노드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토치에서는 드롭아웃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냥 nn 드롭아웃이라고 하는 모듈을 층 사이에다가 넣어두면 돼요. 그러니까 드롭아웃이라는 게 뭐예요? 뉴런의 아웃풋을 0으로 만드는 거니까 요 층이 있으면은 그 다음 드롭아웃 층이 있어서 요 드롭아웃 층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요 중에서 랜덤하게 반을 뭐 반이 아니라 뭐 어떤 특정 부분을 그냥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층이 하나 안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롭아웃 층을 추가한다. 물론 이 드롭아웃의 아규먼트는 확률이 되겠죠. 얼마만큼을 0으로 만들 것이냐. 0.5 하면 반, 뭐 0.7 하면 그런 식으로 얼마만큼 할 것이냐. 그죠? 그래서 앞에서 만든 코드와 유사한데 여기서 이름을 이제 net 드롭아웃을 적용한 net 이거를 이제 다시 만들었죠. 여기서 추가된 건 요거예요. conv1 dropout 요거는 nn.dropout 2d 확률은 0.4 0.4만큼을 0으로 만들어서 없앤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에도 마찬가지로 드롭아웃들이 똑같이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자 x가 들어가면은 컨볼루션을 거치고 탄 h를 거치고 풀링 두 칸씩 풀링하고 그 다음에 그 아웃을 드롭아웃 층에 집어넣어서 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40%의 값들이 다 0으로 변해져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그거를 또 쭉 집어넣어서 또 드롭아웃을 층을 거치면은 자 이렇게 두 번 드롭아웃을 집어넣는 거예요. 심플하게 이게 심플하죠. 나머지는 똑같죠. 우리 앞에서 만든 그 채널수 요것이 그대로 적용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하는 거는 뭐 전혀 변화가 없죠. 우리가 요 클래스 요거만 이제 변형을 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그대로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요거 에큐러시를 따로 이제 저장해서 나중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다 돌린 다음에 어떤 결과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따로 요 변수에다가 요 에큐러시들을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드롭아웃은 이제 트레이닝 할 때 액티브 돼서 노드들 값을 0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벨리에이션 할 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성능이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이벨리에이션 할 때는 드롭아웃은 바이패스 아니면은 확률이 0이 되도록 입력에서 출력을 계산할 때 굳이 트레이닝 할 게 아니면 굳이 드롭아웃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모델.train, 모델.eval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이 모델에다가 지금 우리가 이거를 트레이닝에다 쓰는 거다, 이벨리에이션에다 쓰는 거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알아서 드롭아웃을 적용을 해요. 트레이닝을 할 때는 드롭아웃을 적용해서 일부러 없애고 이벨리에이션 할 때는 드롭아웃을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죠. 그냥 바이패스 시켜버리면 되죠. 입력을 그대로 출력으로 다 넘겨버리면 되는 거죠.